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량교가 통제가 돼가지고 빙 돌아오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주변들이 다 잼이 됐어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20분은 늦었습니다. 어쨌든 미리 이걸 알아보지 못한 게 제 잘못입니다. 이거에 대한 페이가 상당히 큰데요. 20분을 어디서 어떻게 하나? 예, 최대한 제가 효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블랙홀 미케닉스 로를 좀 살펴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그 각각의 로가 말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왜 물리적으로 그런지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두 개에 대해서 좀 약간 프루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고 그래도 가장 흥미있고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퍼스트 로를 좀 프루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수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 텐데 서피스 그래비티가 호라이즌에서 스테이셔너리 호라이즌에서 똑같은 값에 갖는다 하는 거죠. 슈어차일드 블랙홀 같은 경우는 당연한데 스페리컬 시메트리 때문에 커 블랙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커베처를 보면 세타 디펜던스가 있어서 적도가 커베처가 더 크고 극적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이렇게 불균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끈을 떨어뜨려서 저 호라이즌에 테스트 매스를 잡고 있으면 어느 세타 값이나 다 똑같은 그런 서피스 그래비티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커에 대해서 서피스 그래비티를 정의에 따라서 이베일레이트 해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포지션에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파라미터에 결정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우트 호라이즌의 레디어스와 인너 호라이즌 레디어스의 차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리머를 한 경우에는 서피스 그래비티가 0이 되죠. 호라이즌이 있더라도 하나도 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럴 경우에 끈을 잡고 있는데 오케이. 여기서 프루프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킬링 호라이즌이니까 이 킬링 제너레이터 방향으로는 다 똑같아요.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호라이즌 서피스 상에 이 스페이스 라이크 벡터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저게 도미넌트 에너지 컨디션 만족하면 콘스턴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퍼스트 로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퍼스트 로우가 저번에 솔루션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이 슈어차일드 블랙홀 같은 경우 매스를 조금 이렇게 그 다음 솔루션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보면 이와 같은 성질을 이렇게 될 거고 매스의 변화에 의해서 매스가 증가하면 에어리어도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게. 근데 요거를 소위 피지컬 프로세스 버전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저런 블랙홀 리전에서 에너지나 매스나 차지, 앵귤러 모멘텀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아인슈타인의 제너럴 렐러티비티라는 그 다이내믹스가 저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스의 이런 블랙홀을 캐릭터라이즈하는 저런 피지컬 퀀티티의 변화를 얼만큼 주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상태가 로테이팅 블랙홀만 살펴보죠. 초기 상태가 M하고 J로 캐릭터라이즈 되는 로테이팅 블랙홀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매스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매터를 스트레스 에너지 모멘텀 텐서로 기술될 거고, 그러면 이 블랙홀은 사이즈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제너럴 렐러티비티는 항상 커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요거를 스페이스 타임 다이어그램 보면은 호라이즌 제너레이터가 쭉 가다가 옆에 있으면 나란히 가겠죠. 그러다가 익스펜전이 여긴 제로예요. 그러다가 매트가 들어오면 요 호라이즌 제너레이터 익스펜전이 포지티브가 돼서 서로 벌어지죠. 벌어지다가 이게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나란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페어런트 호라이즌은 이 이벤트 호라이즌 안쪽에 세타 익스펜전이 0이니까 안쪽에 딱 생기겠죠. 여기는 어페어런트 호라이즌하고 이벤트 호라이즌하고 겹치는데 여기서는 갈라지게 되겠죠. 요 안에서. 그런 식으로.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카이라는 호라이즌 제너레이터를 이와 같이 두 개의 벡터 필드의 합으로 정의를 하고, 뭐를 보냐 하면 이렇게 인피니티에 있는 정제 스테이셔너리한 옵저버가 여기서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호라이즌이에요. 그래서 매터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매터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는 매터를 기술하는 스트레스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요 자기의 타임 라이크 벡터 있죠. 그거를 컨트랙트 하면 저게 바로 그리고 그거를 요 서피스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요게 여기를 통과한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앵귤러 모멘텀도 이렇게 앵귤러 제너레이터를 컨트랙트 해가지고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이게 앵귤러 모멘텀의 정의예요. 요 양은 둘 다 스페셜 인피니티에서 정의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ADS 에너지, ADS mass, 앵귤러 모멘텀 이렇게 여기서 정의되는 양이에요. 자, 그러면 first row의 요 mass와 앵귤러 모멘텀의 조합을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first row가 만족되는지 아직 몰라요, 저게. 그렇지만 이렇게 요 두 양을 더해보면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정의에 따라서 크시하고 이렇게 조합이 생길 거고, 요거는 바로 카이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들은 다 스페셜 인피니티의 S2 크로스 R 하이퍼 서피스에서 정의된 양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를 근데 우리가 매터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는 로컬 컨서베이션 로를 따르죠. 이렇게. 그래서 휘어져 있는 스페이스 타임이라 그래도 다이버전스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요 카이가 킬링 벡터 필드면 이것도 0이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둘째 치고,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요거는 스페셜 인피니티에서의 인테그레이션인데 요게 이벤트 호라이즌에서의 인테그레이션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거냐 하면 요 놈을 인테그레이션 하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영 다 포함해서 그럼 4디멘전의 인테그레이션이 될 텐데, 저게 토탈 다이버전스니까 바운더리의 인테그레이션이 바뀌고, 바운더리의 이니셜 타임 슬라이스와 파이널 타임 슬라이스에서는 매트가 들어간 게 없죠. 요게 그 중간에 매트가 쫙 지나갔으니까 충분히 이거를 길게 잡으면 이니셜 슬라이스에서 t 미누 제로고 파이널이 제로예요. 그러면 이 양쪽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한 것이 0이 되니까 스페셜 인테그레이션 요것이 요거하고 같게 되는 거죠. 호라이즌에서 인테그레이션 한 거고. 그런데 호라이즌에 요게 노멀 서피스인데, 호라이즌에서의 노멀은 자기 자신이죠. 여기 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카이에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저 컨비네이션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요 카이하고 K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하면
카이가 서브스크립트의 정의에 따라 이게 호라이즌 제너레이터니까 이걸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어차피 non-affine parameterization 오는 거니까 여전히 지우대식 이퀘이션이에요. 요거를 affine parameterization 하려면 카이를 스케일만 하면 돼요. 카이를 적당히 이렇게 스케일을 하면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흡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K를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은 요 항은 그래비테이셔널 필드의 다이내믹스를 보면은 만약에 제가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요 컨트랙트를 해보면 요게 어차피 K가 널 벡터니까 요거는 사라지고 요거가 남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양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빛이 이렇게 갈 때 여기 커베처가 양이면은 좁아지고 음이면은 나란히 같다 하더라도 청력이 있는 그런 커베처면은 벌어지고 그런 뜻입니다. 요게 부호가. 그래서 결국 이 익스펜전하고 저게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관계가 있냐 하면 그게 레이 차우드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놓은 건데 익스펜전의 변화는 그 너이즈 대식을 따라서 람다가 파라미터라고 합시다. 그거는 익스펜전을 제곱하고 소위 쉬어 스퀘어하고 그 다음에 조항 요하고 이렇게 익스펜전이 커질 건지 작아질 건지를 결정한다는 게 바로 레이 차우드리 이퀘이션입니다. 네. 저거는 지오대식 가지고 요 양을 계산해 보면 알아요. 그게. 그런데 이게 다 이게 양수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데피니트하고 이것도 스페이스 라이크 텐서예요. 쉬어가. 또 이것도 네거티브 데피니트하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 조건에 따라서 이게 양이면 네거티브 데피니트하죠. 그래서 전체가 다 네거티브 데피니트하면 익스펜전은 감소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 이 스몰 퍼터베이션을 준다 그러면 요 양이 이것보다는 훨씬 도미넌트리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거로 근사시킬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요 양이 그럼 뭐가 되냐면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으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합쳐서 요 세타하고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토탈 데리버티브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요게. 근데 원래 이게 없었으니까 요거를 빼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다시 by definition 요거에 이 루트 요거로 하고 적절한 d 제곱 x를 해주면 스피어에 바로 거기에 스몰 인피니테시멀 에어리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익스펜전의 여기 양쪽에 곱해주면 분자분매 바로 익스펜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이렇게 됐고 요거는 또 익스펜전의 정의를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토탈 데리버티브니까 람다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고 요거 하면은요 요게 됩니다. 요게 될 거고 적분이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충분히 람다 이니셜과 람다 파이널을 호라이즌에 퍼터브하기 전에과 후를 충분히 양쪽 길게 잡으면 거기서 호라이즌은 이미 다시 안정화되어 있겠죠. 스테이셔너리. 그래서 익스펜전은 0이 될 겁니다. 다시 호라이즌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벌어지다가 다시 나란히 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여기서 그렇게 잡으면 컨트리뷰션 안 할 거고 세 번째 항은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도 익스펜전이 그렇게 잡으면 여기 있으니까 이게 0이 되겠죠. 양 끝에서. 그래서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이 데피니션 뭐냐면 호라이즌의 에어리어인데
매터 퍼터베이션 때문에 처음에는 이 에어리어를 가졌다가 나중에는 이 에어리어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리어의 차이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를 얻게 돼요. 이게 바로 퍼스트 로죠. 아까 얘기했던 여기. 그래서 이거를 보면 핵심이 뭐냐면은 이런 에너지와 앵귤러 모멘텀의 조합은 결국은 스트레스 에너지 모멘텀 텐서로 표시될 수 있고 거기다가 필드 이퀘이션을 쓰면 지오메트리에 관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고 지오메트리는 바로 이렇게 에어리의 변화로 나온다 이겁니다. 결국 한 개.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다이내믹스를 어슘을 하면 이런 매터의 어떤 변화가 호라이즌의 에어리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서브스크립트가 곱해지고. 예. 근데 요거를 테드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1995년에 여기까지는 저하고 같이 연구했어요. 근데 하루는 오더니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뭐냐면 이 과정을 거꾸로 해보자. 여기는 뭐냐면은 제너럴 렐러티비티라는 그런 그래비테이션에 대한 이론을 전제로 하면 그러면 퍼스트 로우가 만족되는 거죠. 예. 아직 요거를 엔트로피로 해석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좀 가면은 엔트로피로 해석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엔트로피 요건 템퍼러처로 그러면 이건 정말 그냥 오디너리 서머다이내믹 로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서머다이내믹 로를 그래비테이션 피노메나에 어심을 하자. 그러면 요게 만족될 텐데 그러면 요 과정을 거꾸로 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요게 나올 거고 요것하고 요것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관계를 줄 거 아니냐. 그건 뭐냐면 바로 필드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이 테드가 쓴 게 이 논문입니다. Thermodynamics of Space-Time, the Einstein Equation of State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순서만 바꾼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 뭐냐면 물론 요거는 호라이즌 상에서만 지금 성립되는 거죠. 호라이즌하고 스페셜 인피니티하고 여기서 ADM 퀀티티도 잘 정의됐는데 그것하고 호라이즌에서 어떤 퀀티티하고 관계를 맺어준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필드 이퀘이션은 그런 특별한 영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페이스 타임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로컬리 만족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필드 이퀘이션이 이렇다 하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테드가 고민을 하다가 임의의 스페이스 타임 포인트 근처에서 로컬리 이 서머다이내믹 그러니까 호라이즌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열량이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에어리어나 뭐 이런 쪽에. 예. 그래가지고 에어리어를 엔트로피로 가정을 하고 서머다이내믹 룰을 여기서 적용시켰을 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매트릭에 관한 이퀘이션이 뭔가? 그래서 해보니까 바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임의의 스페이스 타임 포인트에서 이 서머다이내믹 프로퍼티를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거로부터 자연스럽게 스페이스 타임의 다이내믹스인 제너럴 렐러티비티 혹은 필드 이퀘이션이 드라이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면 뭐가 재밌는 거냐면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퀘이션은 더 이상 다이내믹한 이퀘이션이 아니고 서머다이내믹
시스템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라고 생각했던 스페이스 타임 매트릭에 관한 것이 펀더멘털한 인터랙션을 기술하는 그런 게 양이 아니고, 매트의 서머다이내믹 비헤이브를 하면 그거의 상태 방정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더 이상 그래비테이션은 펀더멘털 인터랙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트의 서머다이내믹 비헤이비어를 디스크라이브하는 어떤 상태 방정식이기 때문에 펀더멘털한 그런 피지컬 퀀터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머전트 그래비티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는데,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던 스페이스 타임의 퀀타이제이션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비테이션 인터랙션이 펀더멘털 인터랙션이 아니면 뭔가 펀더멘털한 그런 매터의 서머다이내믹 비헤이브로부터 나오는 거라면 펀더멘털 매터를 퀀타이즈 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템퍼러처나 이런 거를 퀀타이즈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서머다이내믹 퀀터티로. 그래서 이 논문 나왔을 때 상당히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어요. 물론 저는 믿지 않고요. 네. 근데 알아두시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할 필요가 없고. 자, 지금까지 블랙홀 미케닉스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지요? 네, 없으시면 바로 블랙홀 서머다이내믹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블랙홀 미케닉스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잘 알고 있는 오디너리 서머다이내믹 로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게 그냥 에너지가 아니고 뭔가 펀더멘탈한 그런 이유가 있다. 아까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뭔가 그래비티와 통계 물리와 그 다음에 양자적인 양자 중력, 양자 역학이 블랙홀에서 뭔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두가 다 관계되어 있는 그런 것을 시사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클래시컬 그래비테이셔널 필드에 혹은 스페이스 타임의 프로퍼티로 보지 않고 뭔가 그 이상의 성질을 암시한다 해서 요거를 이와 같이 서머다이내믹 로우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피스 그래비티를 템퍼러처로 진짜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를 블랙홀의 엔트로피로 한번 어사인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한 것이 기본적으로 블랙홀 서머다이내믹스입니다. 제이도 어디요? 요거요? 이게 이제 프레서, 그다음 볼륨 체인지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그냥 웍입니다. 서머다이닝 시스템에 내가 해준 웍. 근데 거기서 뭐 볼륨 뭐 이런 관계가 없고 어떤 앵귤러 모멘텀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차지를 안에 집어넣거나 했을 때 내가 해준 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블랙홀에 대해서는. 네. 자, 이거를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제 베켄슈타인입니다. 72년, 73년에 했는데, 베켄슈타인은 저런 블랙홀 미케닉스 로나 이런 것들을 뭐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아까 같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뭐를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블랙홀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여기 블랙홀이 있다. 그러면 블랙홀의 성질이 뭐냐면 아무것도 못 나와요. 들어가기만 하고. 고절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요거를 그 템퍼러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뭐 어쨌든 이게 서머 시스템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템퍼러처를 만약에 어사인할 수 있다면 그냥 제로 템퍼러처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요게. 자,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 엔트로피 가지고 있는 어떤 박스를 내가 블랙홀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이 전체 세상에서 엔트로피가 감소가 된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감소한 게 아니고 블랙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코절 바운드에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검은 상자에다가 내가 난로를 집어넣으면 난로에서 뭐 열은 나오잖아요, 우리 쪽으로. 소통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코절 바운더리라 그러면 정말 사라지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저런 과감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 로직이 반박을 받을 수 있죠, 분명히. 거기 있는 거다. 그렇지만 블랙홀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베켄슈타인이 이렇게 좀 과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결론을 얻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머다이내믹 세컨드 로를 바이올레이트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서머다이내믹 세컨드 로를 바이올레이트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딥한 스트롱한 그런 프로퍼티 같은데 물리적인 현상에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들어간 만큼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어사인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토탈 엔트로피는 서라운드와 블랙홀의 엔트로피의 토탈 변화는 항상 난 디크리징 하는 쪽으로 그런 성질이 뭔가 지금 풀풀은 안 했지만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위해서는 일단은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어사인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그러면 이게 어사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은 항상 템퍼러처를 갖게 되고 그러면 라디에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딱 막히죠. 이 코절 바운더인데 라디에이션은 어떻게?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생각이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베켄슈타인은. 라디에이션은 둘째 쳐놓고 일단 엔트로피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블랙홀 엔트로피가 대략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건가 하는 거는 블랙홀의 매스를 M이라 그러면 디그리 오브 카운팅을 가장 작은 그 서브아토믹 매스 미니멈 그거로 나누면 그러면 적어도 저게 블랙홀을 채우고 있는 그 미니멈 애톰의 개수가 아니겠느냐. 그럼 그 개수의 어떤 조합으로 상태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대략 블랙홀에 집어넣었을 때 매스 M인 걸 여기 집어넣었을 때 M으로 블랙홀이 만들었다. 혹은 스타가 질량의 M인 스타가 블랙홀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블랙홀이 갖고 있는 넘버 오브 스테이트나 넘버 오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대략 이거에 비례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매스가 0으로 가면 이건 무한대가 되는 경우고 그게 이제 클래시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여기서 매스에 비례한다는 걸 알겠죠? 일단은. 근데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퀀텀, 클래시컬리는 저게 코절 바운더리니까 클래시컬 레벨에는 도저히 저런 엔트로피를 갖고 라디에이션 하는 거는 생각 못 할 겁니다. 그래서 퀀텀 레벨로 가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퀀텀 레벨까지 가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 하면 요 파티클이 어떤 웨이브랭스를 갖고 있을 거예요. 드보로의 웨이브랭스 같은. 그러면 매스에 반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H뉴가 그러면 람다분의 1이니까 H뉴 양자 되죠. 그게 결국 MC 제곱이라는 레스트 매스 에너지 같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요 파티클의 웨이브랭스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블랙홀 안에 갇혀 있으려면 그러면 요 직경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슈어샤드인 경우에 직경은 블랙홀의 매스에 비례하고 따라서 요 스몰 매스가 이렇게 여기 n분의 반비례한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결국은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ms 스퀘어에 비례할 거고 그 다음에 플랑크 콘스턴트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어리에 비례하니까 대략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케셀타인은 여기서 가지고 좀 더 나갔어요. 자, 이게 이제 퍼스트 로인데 블랙홀 미케닉스. 여기 보면은 블랙홀의 ADM, mass, area, surface gravity, angular momentum 나와 있지만 오드리니 서머다이내믹 로에서는 에너지의 변화가 엔트로피의 변화를 준다. 그리고 일을 해준다. 에너지 컨서베이션 로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매스도 실제 ADM 에너지로 정의되는 양이에요. 매스가 0이더라도 내가 에너지를 주면 이게 늘어나요. 예. 그래서 요 어널리지로부터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에어리에 비례할 거고 템퍼러처는 서브스크립트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비례계에서는 아직 모르겠죠. 여기. 근데 여기 좀 전에 아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엔트로피로 어사인할 때 H바가 들어가게 돼요. 플랑크 콘스턴트가. 뭔가 양자적인 현상이죠. 근데 여기에서 클래시컬 블랙홀 미케닉스 로우는 전혀 H바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클래시컬 프로퍼티니까 제너럴 relativity에.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거를 여기다 나눠준 걸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템퍼러처가 계수 중에 플랑크 콘스턴트가 여기에 곱해지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걸 요거 외에 뭐를 그 계수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 결정해 준 게 이제 호킹 라디에이션입니다. 호킹이 좀 이따 하겠지만은 블랙홀이 스폰테니어스리 이베포레이션을 하는데 그 스펙트럼을 보면 이와 같아요. 따라서 에너지 오메가에 해당되는 양자가 튀어나오는데 라디에이션 하는데 이런 스펙트럼을 갖게 돼요. 이 스펙트럼은 서머다이내믹 시스템의 템퍼러처 T를 갖고 있는 놈의 스펙트럼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고 요거로부터 요 템퍼러처가 서브스 그래비티에 이렇게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블랙홀 템퍼러처를 완전히 서브스 그래비티와 앞에 계수까지 확정 지을 수 있고 이게 확정되니까 이 템퍼러처 어떻게 해야 돼 있지? 요 나머지가 엔트로피가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도 이렇게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수를. 그래서 보면은 플랑크 콘스턴트 들어가죠. 보이츠만 콘스턴트 들어가죠. 그다음에 빛의 속도하고 중력 상수를 1로 놨던 걸 다시 복구하면 이거는 원래부터 그래피틱스열이 있던 겁니다. 이거는 새롭게 들어온 게 바로 양자 현상, 그다음에 통계적인 현상 이게 들어온 겁니다. 분명히 그 비하인드에 저런 현상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어사인하려면 예를 들어서 슈왈차일드 블랙홀에 대해서 블랙홀 템퍼러처를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 켈빈 정도가 됩니다. 엄청 작은 그런 템퍼러처죠. 여기에. 예, 요거 됐고. 한 가지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클래시컬 리밋으로 가보자. 그러면 플랑크 콘스턴트는 0으로 보내야 될 텐데 그럼 블랙홀 템퍼러처는 서비스 그래비티가 있다 하더라도 0이 됩니다. 클래시컬 리밋에서는. 당연하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컨시스턴트 하죠. 네. 그 다음에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클래시컬 리밋에서 뭐가 되느냐. 에어리어 나누기 플랑크 콘스턴트인데 그러니까 무한대로 되죠. 클래시컬리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무한대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서브아토믹 파티클의 매스가 클래시컬리는 파이나이트할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0부터 무한대 다 되니까 모든 매스가. 그러니까 0도 되니까 클래시컬리는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무한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템퍼러처는 제로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홀 서머다이내믹스의 기본 내용입니다. 오케이? 앞으로 우리가 해볼 거는 이거의 물리적인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킹 라디에이션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 가기 전에 그냥 블랙홀 서머다이내믹 자체로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블랙홀의 엔트로피하고 에어리어 릴레이션 이거죠. 이게 과연 항상 만족되는 거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의 다이내믹스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퀀텀 커렉션이 있거나 그 스트링 시어리에서 그래비티 시어리는 제너럴 렐러티비티는 로우 에너지 아주 그 리밋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터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심토틱 스트럭처도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비티 시어리를 봅시다. 저거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란스 디켓 시어리라서 뉴턴 콘스턴트를 다이내미컬리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래비티 시어리에서 블랙홀 솔루션이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있겠죠.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솔루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블랙홀 솔루션이 있을 때 과연 에어리어를 여전히 그 블랙홀의 에어리어가 블랙홀 엔트로피를 매저하는가 질문해봐요. 근데 심각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95년에. 브란스 디켓 시어리에서의 블랙홀의 호라이즌 에어리어는 감소할 수가 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뉴메리컬리 저거를 해봐가지고 호라이즌이 감소하네. 이걸 뉴메리컬리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그 당시에 학생이었는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감소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감소할 수도 있고 블랙홀 에어리어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브란스 디켓 시어리에서 에어리어 블랙홀 엔트로피의 릴레이션은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이걸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이내믹스에 따라서 어떻게 블랙홀 엔트로피가 달라질까?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럴 경우에 그럼 블랙홀 엔트로피를 어사인하는 방법이 컨시스턴트한 그다음에 뭔가 로지컬한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그게 이제 여기 유클리디언 패스 인테그럴 메소드하고 소위 네서 차지 메소드하고 이런 것들이 디벨롭 됐습니다. 이게 1990년대 초에 굉장히 핫 토픽 중에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 주제였어요. 잠깐만 요게 소개하고 30분 정도 남았죠. 호킹 라디에이션이 30분.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게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자세한 거는 거기서 살펴보시면 될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유클리디언 패스 인테그럴 메소드인데 결론을 얘기하면 어떤 퀀텀 시스템이나 필드가 서머다이내믹 이퀴리brium 상태가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그 시스템의 모든 가능한 필드의 컨피그레이션을 패스 인테그레이션 한 거하고 같다 이겁니다. 다만 여기 어떤 서머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이퀴리brium 요거의 컨디션이 어떤 템퍼러처가 일정한 레저버에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여기 서머 시스템이라 그러면
그 서머 시스템을 기술하는 파티션 펑션은 이 컨디션을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피드의 컨피그레이션을 이와 같이 패스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웨이트는 유클리디언 액션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피드에 액션이 있을 텐데 그거에 유클리디언 액션으로 하면 이놈이 바로 템퍼러처 베타분의 1을 디스크라이브하는 서머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랙코드에 갖다 놓으면 이런 꼴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블랙홀이 여기 있고 여기 어떤 서머 레저버를 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요. 그러면 블랙홀도 결국은 이 온도가 되겠죠? 이게. 네. 그래서 요게 블랙홀이 만약에 어떤 서머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다 그러면 저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블랙홀 이 서머 시스템을 기술하는 파티션 펑션은 뭐냐? 그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요 바운더리를 템퍼러처가 T가 되도록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가 저거를 바뀌지 않는 상상에서 다양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놈의 유클리디언 액션을 패스 인테그레이션한 바운더리의 컨디션을 바꾸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파티션 펑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홀을 기술하는 패스 인테그럴 메소드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 블랙홀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가능한 매트릭 컨피그레이션이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블랙홀 솔루션이 있다 가정하고 퍼터베이션이 여기에 생긴 여러 가지 약간의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거고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면 요거는 필드 이퀘이션에서 0일 거고 요거는 세컨드 오더 이퀘이션일 겁니다. 세컨드 오더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제한적으로 이거를 퍼터비티블리 좀 가능한 컨피그레이션 다 계산해 보면 고려해 보면 기본적으로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는 스페이스 타입의 파티션 펑션은 이런 유클리디언 액션 on the shell, on shell 액션.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바로 트리 레벨 컨트리뷰션, 원룩 컨트리뷰션, 하이어 룩 컨트리뷰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페이스 타임의 퀀텀 비헤이비어를 패스 인테그레이션으로 좀 고려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 정말 엔트로피 리콜 에어리어 관계식을 줄 건가? 그 다음에 템퍼러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줄 건가? 바깥의 템퍼러처를 이렇게 T로 고정해 놨을 때 블랙홀의 매스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블랙홀의 매스에 의해서 그거에 정해지는 템퍼러처를 레저버를 해줘야 될 것인가? 쭉 하는데 그게 이제 테크니컬이 여기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유클리드로 가면 호라이즌이 하나의 점으로 가고 거기에 싱귤레리티가 생겨요. 커베처 싱귤레리티는 아니고 일종의 데피시트 앵글 코닉 싱귤레리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무스하게 만들어 주려면 그 타임에 이미지너리 타임에 유클리디언 액션이니까 피어리 디스토티를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피어리 디스토티가 바로 베타의 서머 시스템의 베타에 해당되고 템퍼러처의 역수 그게 서브스크리비티하고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어디 갔나? 예.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저게 문제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펑션을 구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 서머 시스템의 에너지 구할 수 있고 엔트로피 구할 수 있고 하는데 에어리어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패스 인테그럴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메소드 차지 메소드는 이겁니다. 이게 제너럴 렐러티비티인데 여기에 스테이셔너리 솔루션을 가지면 블랙홀을 가지면 그놈의 엔트로피가 에어리어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피테이션 필드의 다이내믹스가 이렇게 막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기에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저놈의 그 블랙홀 솔루션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스어리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솔루션이 있으면 이 스테이셔너리티와 어소시에이트된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링 호라이즌을 가정했죠. 그럼 그 킬링 제너레이터에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뭔가 커런트 같은 거를 디파인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 타임 자체에. 근데 우리가 필드 시어리에서 혹은 피지컬 시스템에서 어떤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 시메트리에 어소시에이트 된 차지를 디파인해서 그 차지가 컨서브 된다든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차지라든가 매스라든가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죠. 똑같은 거를 스페이스 타임에 대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이 시어리를 일반적으로 라그랑지언 덴서티인데 요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션은 요게 인테그레이션이 될 거고 액션을 베리에이션을 해보면 이와 같이 필드 이케이션을 주는 파트와 토탈 다이버전스를 주는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온쉘에서는 이게 0이 되고 요거는 토탈 다이버전스는 남는데 요 놈이 디포모피즘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심플렉티브 포텐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에리 라그랑지언 덴서티. 네. 자, 시간 관계상 많은 걸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그 정의한 토탈 다이버전스, 토탈 데리버티브 그 텀의 액션 베리에이션에서 그것하고 디포모피즘을 제너레이트하는 벡터 필드와 라그랑전 요거를 컨트랙트한 거 이걸 빼보면 요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한번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온쉘일 때. 요게 이케이션 오브 필드 이케이션 2하고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온쉘에서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스페이스 타임 매트릭까지 포함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이제 일종의 커런트를 보면 요 커런트에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차지를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D 디멘전인데 그걸 요게 익스티리어 데리버티브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벡터 포텐셜을 자꾸 시간 얘기하려고 좀 더 시간만 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커런트를 다시 베리에이션을 취해 보면 이런 꼴이 되고 결국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저기서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 없고 요 양의 데리버티브가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스페이스 타임의 어느 포인트에서든. 아까 요 Q라는 양이 차지로 도입했던 거죠. 내석 커런트에 어소시에이트 된. 그다음에 이게 토탈 데리버티브 텀의 액션 프린시플에서 거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런 소위 심플렉티브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런 어쨌든 그거를 적절히 조합을 하면 요렇게 데리버티브가 0이 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뭐냐면 저거의 인테그레이션 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호라이즌이 있는 것과 어심토틱 리전을 연결시키는 이런 서피스를 하나 생각을 해요. 그럼 저게 3D 비전의 스페이스 라이크 서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그의 인테그레이션 폼을 요거를 따라 인테그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토탈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텀하고 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테그레이션과 여기에서의 인테그레이션으로 나눠지게 될 거고 그게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여기고 S 인피니티는 여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것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페셜 인피니티에서 어떤 적분값하고 호라이즌에서의 적분값하고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요 스페셜 인피니티에서의 적분이 바로 매스라든가 아니면 ADM 에너지, ADM 앵귤러 모멘텀 이런 것에 결국 그거 조합이 됩니다.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라이즌에서의 적분값은 뭐가 되냐면 이런 양이 됩니다. 호라이즌에서 적분값인데 결국은 저거를 이렇게 서브스크립트까지 끄집어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서브스크립트 그다음에 호라이즌 상에서 정의된 어떤 양의 베리에이션, 리콜, ADM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앵글러 스피드, 호라이즌에서의 값 곱하기 앵글러 모멘텀의 변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 꼴이 exactly 서머다이내믹, 블랙홀 미케닉에서 퍼스트 로의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를 엔트로피로 어사인해야 될지가 결정이 돼요. 서브스크립트 곱하기 여기 엔트로피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시어리에 대해서도 뭐를 엔트로피를 정해야 될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돼서 저게 엔트로피로 그러니까 퍼스트 로를 어슘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엔트로피로 어사인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MS 요리에서 스테이션은 블랙홀 솔루션이 있다면 그거의 블랙홀 엔트로피는 그 호라이즌이 갖고 있는 킬링 시메트리에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차지, 이거는 이제 네스 차지라고 합니다. 그거를 호라이즌 상에서 인테그레이션 한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어사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네스 차지 덴서티라고 그러고 저기 몇 가지 경우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시어리가 제너럴 렐러티비티였다. 그러면 라그랑겐 덴서티는 이렇게 될 거고 네스 차지는 쭉 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스 차지의 인테그레이션은 바로 그냥 에어리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어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네스 차지를 아까처럼 계산해서 하면 엔트로피는 네스 차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브란스티키 필드가 없을 때는 요거니까 이게 에어리어고 브란스티키 필드가 있으면 거기다 이만큼 곱해줘야지 요 양이 엔트로피가 되고 실제로 브란스티키 시어리에서 요 퀀터티는 난 디크리징 한다는 걸 우리가 프루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R 스퀘어 텀이 더 있다 시어리에서 그러면 요게 이제 블랙홀 엔트로피가 되고
저 시어리에서 저양이 난 디크리징 한다는 걸 이 경우에는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알파가 아무 코에피션트가 되는 게 아니라 well-posed initial value 포뮬레이션을 만족하는 그런 알파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양이 난 디크리징 한다는 걸 프루프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n general, 이런 식의 어떤 시어리가 있을 때, 저 시어리에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솔루션이 있을 때, 그의 블랙홀 엔트로피는 네서 차지 메소드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필요한다 그러면 자기가 연구하는 시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코렉트한 에어리를 쓰는 게 아니라 저게 그 블랙홀의 엔트로피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자, 15분 동안 호킹 라디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확히 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테크니컬한 겁니다. 그다음에 앉아서 엉덩이가 무겁게 계속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갖고 혹은 서멀 시스템처럼 비헤비할 그런 증거들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거를 진짜 그런지를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이제 호킹이 한 겁니다. 그래서 호킹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스페이스 타임에 처음에는 거의 플랫했어요. 근데 메타가 조금 있다가 메타가 점점 모여서 콜랩스를 해서 굉장히 덴스한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덴스한 거로 가면 어느 순간 블랙홀이 폼이 돼서 블랙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떤 센트럴 리전에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그래피티셔널 웨이브도 막 나가고 그러겠죠? 블랙홀이 두 개 합쳐지는 것도 있고 중성자별이 두 개 합쳐지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근데 그걸 다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조용한 빙빙 돌고 있는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이 저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매터가 이렇게 있지만 almost flat한 스페이스 타임에서 아주 나중에는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이 있는 이런 블랙홀 저 스페이스 타임 백그라운드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퀘스천은 뭐냐면 요 놈이 여기서 정말 이게 서머다잉 시스템처럼 라디에이션이 되는가? 뭔가 에너지가 튀어나오는가? 그리고 그게 템퍼러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서멀 라디에이션을 주는가? 이거 확인해 보면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분명히 양자적인 것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시공간을 양자화시키면 자연히 얘가 라디에이션도 일으키고 서멀 프로퍼티도 갖고 이런 거를 뭔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민율을 양자하는 건 몰라요. 퀀텀 그래비티. 그럼 그거는 못하지만 뭐를 해볼 수 있을까? 바로 세미 클래시컬하게 이런 백그라운드에 양자적인 비헤비를 하는 그런 물질을 갖다 집어넣어요. 여기서는 장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장을 생각하고 그것도 아주 심플하게 스케일러 필드 하나, 퀀텀 스케일러 필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뭘 보고 싶은 거냐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여기 스페이스 타임 블랙홀이 형성하면서 여기서 라디에이션이 되려면 어떤 처음에 갖고 있는 이 양자장의 상태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 뭐가 있으면 그놈이 에너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베큐um 스테이트를 생각합니다. 퀀텀 필드에. 그래서 블랙홀이 이렇게 쭉 스페이스 타임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블랙홀이 포밍 되면서 그 퀀텀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는가? 거기서 뭔가 나오게 되는가? 여기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디에이션이 있는지 알겠죠? 그런데
요거 처음에 그 백금 상태를 O 마이너스로 갑시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스페이스 타임이 almost flat 하면 우리가 양자장을 어떻게 클래시컬 필드를 어떻게 양자화하는지 알죠. 그리고 폭스 스페이스가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백큐 스테이트를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almost flat한 거에 백큐 스테이트를 O 마이너스로 하죠. 그러면 요 놈은 기본적으로 얘가 almost 민카스키 플랫 스페이스 타임이 같으니까 이 타임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포지티브 프리퀀시를 갖는 모드를 디파인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모드에 대해서 그게 하나의 파티클로 되는 베큐음을 디파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플랫 스페이스 타임의 퀀텀 필드를 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는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클라인 고드니키의 클래시컬 필드가 있어서 그걸 퀀타이즈 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할까? 하면 일단 포지티브 프리퀀시가 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내추럴한 옵저버는 블랙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옵저버일 거예요. 이 옵저버의 포지티브 프리퀀시는 어떤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그것하고 그 제너레이터하고 어소시에이트 된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멀리에서 가만히 자기가 있으면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요 기준이 에너지를 결정해 줘요. 요거에 대해서 내가 포지티브 에너지를 내가 정의하면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매저를 해요.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여기 옵저버에 대해서 포지티브 에너지를 갖는 모드를 내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백힘을 내가 디파인 할 수 있고 폭 스페이스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퀀타이즈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게 정의한 필드와 여기서 그렇게 정의한 필드가 결국은 둘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닐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 둘의 관계를 찾아내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백큐에 대해서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처음에 여기서 디파인한 백큐 상태가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바뀌어 있나를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 살펴봤더니 서멀 라디에이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킹이 발견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봅시다. 이와 같이 아까 그 얘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펜롤 다이어그램을 보면 7분 남았구나. 이게 이제 컬랩싱 하는 매터고 어느 순간 블랙홀이 이렇게 폼이 되죠. 이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almost flat한 그런 스페이스 타임 슬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퀀텀 필드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백힘이 잘 디파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스테이셔너리한 블랙홀 백그라운드가 될 텐데 거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내추럴한 그런 백큐물 상태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스케일러 필드 오퍼레이터를 FI라는 포지티브 프리퀀시를 누구에 대해서 갖는 그런 모드로 전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계수를 오퍼레이터화 시켜요. 우리가 잘 아는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스킴이에요. 그러면 이미의 스케일러 필드는 클래시컬 필드는 요게 서메이션으로 다 표시할 수가 있고 저 양자화는 요거를 양자화 시키면 됩니다. 오퍼레이터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FI는 어떤 거냐 하면 요 패스트 옵저버에 대해서 내추럴하게 백힘을 디파인해 줄 수 있는 포지티브 프리퀀시를 디파인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좀 이따 할게요. 자, 근데 똑같은 필드를 이게 이제 컴플릿 셋을 구성한다 그러죠. 똑같은 거를
다른 컴플릿셋을, 벡터의 베이시스를 다른 거 찾듯이 다른 컴플릿셋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P, I, Q, I 이런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거를 내가 추주를 했냐면 여기 전체 스페이스 타임에서 정의되는 그런 모드 펑션이긴 해요. 그런데 저 펑션이 여기 F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전체 스페이스 타임에서 정의되는 어떤 모드 펑션이에요. 근데 그게 요 슬라이스를 택하면 자연스럽게 저 모드는 여기 옵저버에 대해서 포지티브 프리퀀시를 갖는 almost flat space time에 사는 옵저버의 포지티브 프리퀀시를 디파인하는 exponential I 오메가 t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이게 복잡해지겠죠. 저쪽에 가서는. 자, 요 PI는 뭐냐면 요 퓨처 인피니티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백그라운드에 사는 옵저버가 내추럴하게 포지티브 프리퀀시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는 모드 솔루션이에요. 근데 요놈은 블랙홀이 있으면 여기에 라디에이션이 밖으로 나올 텐데 아웃고잉 하는 그런 모드예요. 요거 Q는 일종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그런 모드예요. 결국은 나중에 볼 때 Q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블랙홀 쪽에서 나오는 요 모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퓨처 인피니티의 스테이셔너리 백그라운드에서 내추럴리 디파인하는 그런 베큐을 디스크라이브하는 모드고 요거는 패스트 인피니티에서 내추럴리 포지티브 프리퀀시 파티클을 디파인하는 그런 모드예요. 모드 펑션이에요. 둘 다 컴플릿셋을 이루고 그래서 스케일러 필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베큐을 어떻게 디파인하냐 하면 좀 전에 말한 거는 AI는 패스트 인피니티에서 베큐을 내추럴 이렇게 디파인하고 저기 BI하고 CI는 퓨처 인피니티에서 베큐을 이렇게 내추럴 디파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컴플릿셋이니까 PI라는 이 펑션을 F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그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로 F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드 펑션의 관계고, 이 오퍼레이터도 그럼 꼭 요거를 이용해서 오퍼레이터가 BI 오퍼레이터를 저 AI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개수가 정해지면 마찬가지 시도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세컨드 퀀타이제이션이고 거기서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블랙홀이 라디에이션이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있는 옵저버가 자기의 기저 상태, 자기의 백금 상태에 대해서 뭔가 이거보다 에너지 높은 게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파티클로 디파인 되는 게 요거예요. 요게 자기 넘버 오퍼레이터죠. 자기의 파티클. PI로 정의된 포지티브 프리퀀시를 갖는 그 파티클의 개수예요. 이거를 뭐로 프로브 하는가 하면 처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조금 매트가 흐릿하게 있었을 때, 그때 베큐um 상태가 어떻게 이발브 했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베큐um 상태에 대해서 이 여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파티클이 있나 없나를 프로브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겠죠? 근데 요게 이거니까 여기 요거는 0이 되겠지만 요게 0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0이 안 돼요. 결국 뭐가 되냐면 요게 됩니다. 요거에 저거. 그래서 이 베타 IJ가 0이 아니면 저렇게 파티클이 있는 것으로 매저가 된다는 거죠. 스페이스 타임이 블랙홀을 형성하고 나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게 관건이고 저게 실제로 0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바로 보글리포프 코에피션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킹이 이제 요거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냈는데 다만 이게 테크니컬리 뭐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모드 썸으로 뵀는데
이거를 웨이브 패킷처럼 프리퀀시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으로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한 거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 퀀터티가 이렇게 됩니다. 프리퀀시 오메가를 가지고 혹은 에너지 H바 오메가를 가지고 나오는 파티클이 있을 확률 계산해 보면, 아니면 그 개수 보면은 이와 같이 이런 디펜던스가 있고 여기 어떤 개수가 하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서멀 플랑크 라디에이션의 스펙트럼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게 가지고 이게 보면은 에너지 오메가를 나오는 파티클은 여기 이게 이제 템퍼러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서피스 그래비티에 비례하는 템퍼러처를 갖는 어떤 서멀 난로에서 나오는 것하고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에 블랙홀밖에 없는데. 여기. 그리고 이 분자는 블랙홀 근처의 커베처에 의해서 이렇게 스크리닝이 되는 그레이바디 팩터라고 부르는 양입니다. 예. 저게 1이면 그냥 우리가 서멀 시스템의 난로예요. 근데 거기다 뭘 갖다 이렇게 가리면 약간 분자가 달라지겠죠? 나오는 게. 그리고 이거는 스폰테니어스 라디에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거를 지금 살펴보니까 백힘을 처음에 살펴봤잖아요. 이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게 스페이스 타임이 바뀌니까 이런 익사이티드 파티클이 있는 것으로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블랙홀의 템퍼러처를 아까처럼 이렇게 픽스 시킬 수 있었고요. 요게 호킹 라디에이션의 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저거를 리거러스하게 프루프하고 여러 가지 루프홀이 없나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할 텐데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마이너스 2분이 남아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블랙홀 서머다이내믹스 관련돼서 이 뒤로도 굉장히 아주 재밌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리즈드 세컨드 로라든가, 그 다음에 익스트리멀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서드 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 스태티스티컬 카운팅을 통해서 블랙홀 엔트로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일부 스트링 시어리에서 익스트리멀한 케이스에 대해서 저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랙홀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고, 루 퀀텀 그래비티에서도 나름대로 블랙홀 엔트로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전혀 그래비테이션의 인터랙션을 펀더멘털한 인터랙션이 아니라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이쪽도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커브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은 문제 많고, 그 중에 하나 또 이제 인포메이션 로스에 관한 문제가 또 남아 있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 다 논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팔로우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저거를, 최근에 이슈나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연구했던 것하고 최근에 우리 연구 상황이 바뀐 것, 특히 중력파 관측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겁니다. 중력파와 관련돼서 퀀텀 그래비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디너리 퀀텀 시스템하고 중력파하고의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력파와 관련된 any 옵저버블이 있을 때 그거는 항상 뉴턴 콘스턴트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력파니까. 예. 근데 이걸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 뉴턴 콘스턴트가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비테이션 디렉션이 약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래비테이션 웨이브와 관련돼서 좀 큰 옵저버블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근데 라이고나 아니면 버거 이런 인터페로미터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했죠. 클래시컬리. 예. 인터피어런스를 갖고.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작은 양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작은 양을 작은 양으로 나눠버리면 그래도 약간 큰 양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플랑크 콘스턴트.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하고 퀀텀 시스템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거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연구가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연구비 신청은 두 번인가 세 번인데 다 떨어졌어요. 말도 너무 황당하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구체화시키긴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비테이션 웨이브의 스펙트럴 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비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비톤이 진짜 검출된 것도 없고.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래비톤의 업섭션과 에미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천문학에서 혁명을 가져온 그런 거예요. 분광학이 1960년대. 그래서 빛의 에미션과 업섭션을 통해서 옛날에는 별을 관측하면 죄다 한다는 건 그냥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거리 측정 이거였어요. 근데 분광학을 그 별빛에다 적용시키면서 그 별의 구성 물질이 뭐냐, 원소가 뭐냐, 웨이브랭스에 쉬프트를 해서 저는 그 별의 속도도 재고 완전히 천문학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960년대 소위 어스트로피직스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형성이 된 게 바로 이 분광학을 천문학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럴 라인은 빛에. 자, 그러면 그래비테이션 웨이브가 만약에 그래비톤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럼 그래비테이션 웨이브도 스펙트럴 라인이 있을 거 아니냐? 업소션이나 에미션을. 그럼 그걸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원자 퀀텀 아이겐 스테이트가 필요한 것처럼 빛에 대해서 뭔가 그래비테이션을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래비테이셔널 퀀텀 시스템이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퀀텀 시스템을 그래비테이션을 싹 지나올 때 그걸 익사이트 시키겠죠. 중력적으로 작용할 테니까. 그러면 그래비톤의 일부가 흡수가 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뭐 떨어지면 그래비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지구에서 관측하는 티피컬한 중력파 관측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퀀시를 보는데 중력파에 그 프리퀀시를 보면서 그 중력파의 스트렝스를 색깔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로우 프리퀀시에서 하이 프리퀀시로 이렇게 중력파가 지구로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프리퀀시를 갖는 그런 그래비톤이 중간에 그래비테이셔널 퀀텀 시스템에서 흡수가 됐다 그러면 스트렝스가 여기가 흐리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면 이게 바로 중력파의 흡수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러면 예,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저 관측된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저희 학생하고 요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거를 일부러 싹 커트해 가지고 다시 이거로 환산을 시켜서 보면 여기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 일단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오픈했으니까 이거를 디벨롭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게 많이 떨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비테이션 퀀텀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비톤 때문에 이게 막 올라왔어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돼 있어. 근데 자발적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퀀텀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뉴트론 같은 차지는 없는데 질량이 있는 놈들이 기저 상태로 쫙 떨어지면 그래비테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비테이션은 웨이브 레이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네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까지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늦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